자, 이번 시간에는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R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과학 1회 천문학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해석하는 방법 잘 알아두세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천체 망원경, 대형 망원경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더 많은,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그 별들을 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이제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별들을 이제 관측한 결과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이제 얻게 돼요. 분광형,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죠? O형별부터 M형별까지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O형별이 온도가 높은 별이고 M형별이 온도가 낮은 별이고, 그래서 분광형이 O형인 별이 M형인 별들보다 대체로 어때?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뭐야?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밝게 보이고요. 역시 질량도 크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냈어요. 관측 결과. 관측을 해봤더니, 그런 이제 온도가 높은 별들이 밝고, 즉 에너지도 많이 방출하고 질량도 크더라.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다고 유출하겠어요? 그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밝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양 근처의 별들 중에서 분광형, 이렇게 O형별, 뭐 B형별, M형별 했던 그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자, 절대 등급, 모든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한 별의 밝기, 실제 그 별의 밝기죠. 절대 등급이 정확하게 알려진 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가로축에는 분광형, 분광형은 뭘 표현하는 거야? 온도죠, 온도, 그죠? 온도.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절대 등급은 뭘 표현하는 거야? 광도, 그 별의 실제 밝기, 광도. 그래서 가로축의 분광형, 세로축의 절대 등급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헤르츠의 H, 러셀의 R, 그래서 HR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HR도예요. 자, 가로축에는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그죠? 세로축에는 절대 등급 또는 밝기.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거예요. 광도가 밝은 거고. 자, 가로축은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왜냐면, 제일 왼쪽이 O형별이고, 제일 오른쪽이 M형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은 HR도를 분석을 해 봤더니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집단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는 별들도 있지만, 그죠?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광도가 클 것이다 라고 예측된 그런 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표면 온도와 광도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집단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내게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개발된 이 대형 망원경들로 별들을 관찰을 했더니 주로 자, 온도가 높은 별이 온도가 낮은 별보다 대체로 밝게 보였고요. 질량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죠? 그것을 바탕으로 온도와 밝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측을 해봤더니,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별들도 있었다 이거야.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별들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HR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이게 이제 HR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HR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분광형, 절대 등급 해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점을 쫙 찍어서 HR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수행평가를 할게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행평가가 한 20%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가로축이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고요. 세로축이 광도 또는 여기 절대 등급이 와도 되겠죠. 그죠? 절대 등급. 그래서 별들을 이렇게 등급과 밝기와 광도와 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집단들이 나뉘어지더라 이거지. 이렇게 생기는 집단이 있고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집단, 그다음에 거성이라고 하는 집단, 그리고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지더라 이거야. 먼저 HR도에서 자, 왼쪽 위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 아래로 띠처럼 이어진 영역, 왼쪽 위부터 아래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띠처럼 이어진 영역. 별의 약 한 80에서 90%가 분포해요. 여기에 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별들이 여기에 분포하는 거죠. 그죠? 이 그룹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자, 이 주계열성은 광도가 높은, 즉 위로 갈수록, 그죠? 광도가 높은 별이 표면 온도가 높아요. 광도가 높은 별이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낮은 별이 표면 온도가 낮아요. 우리가 그 예측했던 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광도가 높은 별이 표면 온도가 높고, 반지름도 커요. 다음에 광도가 낮은 별이 표면 온도가 낮고 반지름도 작아요. 이러한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태양이 이 주계열성에 속해요. 태양이 한 G형별에 속한다고 하지 태양은 그죠? 이렇게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태양이 주계열성에 속해요. 대부분의 별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 우리가 앞에서 자 천문학자들이 이제 망원경이 많이 발견되면서 별들을 관측한 결과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즉 온도가 높은 별이 온도가 낮은 별보다 대체로 밝고 표면 온도가 높고 질량이 크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을 관측한 거지. 주계열성.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룹에 해당되는 별들이죠. 그죠? 별들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주계열성에 해당하는 별들이 한 8,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면 다 이런 경향을 보이겠지. 그죠? 그런데 이러한 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 자, 이 별들을 보시면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별들은요. 표면 온도가 낮아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어때야 됩니까? 밝기가. 어두워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런데, 자, 표면 온도가 낮지만 광도가 높은 별들이 있었어요. 이 별들은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지. 별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 밝기가 광도가 커. 그러려면 R이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 별은, 그러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밝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별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거성이라고 불러요. 거성. 클 거자를 써가지고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중에서도 특히 더 큰 별.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데 밝게 더 밝아. 초거성이라고 해요. 초거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성은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큰 별이기 때문에 별의 밀도는 낮아요. 크기가 워낙에 크니까 부피가 워낙에 크니까 밀도는 낮아요.
밀도는 낮아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했듯이 온도가 높으면 밝기가 밝고 온도가 낮으면 크기와 밝기가 적은 주계열성 한 그룹, 이게 한 8, 90% 차지한다 그랬죠.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 온도가 낮은데도 크기가 워낙에 커서 밝게 보이는 별들, 거성 그룹이 있었죠. 그죠? 이제 거성을 또 이제 구별하면 거성과 초고성으로 나뉜다. 자,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왼쪽 아래에 있는 별들이에요. 왼쪽 아래에 있는 별들. 얘를 보시면, 왼쪽 여기 있는 별들. 얘네들은 뭐예요? 온도가 높은데, 밝기가 어두워. 그 얘기는 뭐 얘하고 반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높은데, 온도가 높은데, 밝기가 어두워. 그 얘기는 뭐야? R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거야. 왜소한 별들. 여러분들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백색을 띠거든요. 이렇게 백색을 띈다. 외성.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별들은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가 낮게 관측돼요. 그 얘기는 반지름이 매우 작다는 거야. 왜소하다는 거지. 백색을 띄요. 그래서 그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색 외성은 크기가 한 지구 정도로 작아요. 근데 질량은 태양과 비슷해. 이거 어때? 밀도가 매우 높은 거죠. 그죠? 엄청난 고밀도의 별이에요. 고밀도의 별이에요. 이렇게 HR도에는 온도가 높으면 크기와 광도가 밝고, 온도가 작으면 크기와 광도가 작은 패턴을 보이는 이 주계열성이 있고, 크기가 이제 워낙에 커서 온도가 낮지만 밝게 보이는 거성 그룹이 있고요. 반대로 크기가 워낙에 작아서 온도가 높지만 어둡게 보이는 백색 외성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별들을 세 집단 또는 네 집단으로 나눌 수 있더라. HR도상에서. 다음에 HR도에 이제 표현이 안 되는 종류의 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중성자 별이라든가 블랙홀 같은 경우는요, 광도가 너무 낮아. 또는 뭐 빛을 방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광도가 너무 낮거나 빛을 방출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광도가. 그래서 HR도에 표현할 수 없는 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죠? 그룹을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 그죠? HR도에 표현할 수 있는 별들도 있고, 이렇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처럼 HR도에 표현이 안 되는 별들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으로 작성한 HR도는, 그죠? HR도는, 실제로 그냥 이 별들의 광도하고 분광형 가지고 별에서 찍어본 거야. 이렇게 위치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그룹이 생기고 이러한 그룹이 생기고 이러한 그룹이 생기고 이렇게 별들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다. 그런 의미가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HR도에서 분광형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물리량은 뭘까요? HR도에서 분광형 O, B, A, F, G, K, M 이 분광형을 대신해 쓸 수 있는 거, 이건 분광형은 뭘 의미한다? 그 별의 온도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표면 온도를 가로축에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세로축에는 여기 광도라고 되어 있는데 광도도 쓸 수 있지만 여기 또 모두 쓸 수 있어. 광도는 절대 등급이니까 절대 등급을 세로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HR도는 이렇게 네 가지 물리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별의 진화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됩니다. HR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나고 복습 한번 꼭 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해줬으니까 한번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복습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를 이제 오래 남아있으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